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민간 1회 때 앞에 강의해주신 다른 평가사님들과 마찬가지로 민간 1회 합격자였고요. 뭐 그 앞전에서 수석도 실제로 있었고, 또 유능하신 기존의 기술사 강의를 해주셨던 3과목 조성환 평가사님도 계셨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전공했어요. 건축 전공하고 건축 설계사무소만 다니다가 이 평가사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제가 이 강의도 난생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또 자격증을 100% 활용을 해서 실제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업무와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과목은 실제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지만 실기 과목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과목 자체가 건물 에너지라고 해서 2과목 환경이라든지 3과목 설비하고 연계돼서 모든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관한 어떤 성능 지표라든지 실제 소요량 계산이라든지 다 아우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4과목의 내용 중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시험 범위는 매우 좁아요. 1과목 건축 법규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2과목, 3과목도 이론적인 거라 사실 3과목 같은 경우는 건축 전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넘기 힘든 과목인데 4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험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대신 깊게 공부해야 된다. 굉장히 깊게 공부해야 되고, 앞에 강사님 말씀하셨지만 암기가 어느 정도 요구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암기는 기본이고요. 암기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기본이고, 암기하신 거를 내가 응용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4과목은 새로 생긴 과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실기까지 문제가 나오려면 난생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3과목 같은 경우는 뭐 기사 실기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었고 한데 요즘은 점차 2과목, 3과목하고 4과목 다 연계해서 종합적인 문제, 대입 시험으로 치면 학력고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수능처럼 내가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에 접근을 하고, 용어의 정의가 틀렸다고 하면 내가 문제를 맞게 풀었다고 생각했지만 답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나중에 있게 되죠. 그거를 저도 많이 깨달았고요. 사실 4과목 같은 경우 제가 1차 때는 시험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1차에도 4과목 과목이 있지만 실기 과목에서 4과목이 나오면서 또 제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기준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하고 몇 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거, 대신 공부한 만큼 성적은 나오는 과목이에요. 법규라든지 설비 같은 거 내가 열심히 팔고 들었는데 선택을 잘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고요. 4과목은 대신 공부한 만큼 점수는 그대로 얻어가실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16년, 그러니까 작년 16년도 필기 합격자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필기 합격률이 낮았죠. 근데 실기 합격률이 높았던 거는 필기에서 일단 합격한 분들은 실기를 대비해서 같이 공부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필기에서 실기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실기 시험에 한 번에 되실 수 있고요. 사실 필기하고 실기를 그때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2과목, 3과목, 4과목은 실기까지 같이 염두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 슬라이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출제 기준 분석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과목 학습 방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기 출제 기준 분석을 해봤어요. 좌측 상단에 있는 게 그 출제 기준이라고 해서 공고일날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뜨는 내용인데요. 건물 에너지 효율 설계 평가,
여기 나오죠. 건물 에너지 효율 설계 평가라고 해서 쭉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 기준, 인증제도 운영 규정이라고 나와요. 요걸 보시면 아까 법규에서 익숙한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인증에 관한 규칙과 인증 기준은 필기 1차 때 그러니까 필기 1과목의 법규에 나오는 법령들이에요. 행정규칙이죠.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 기준. 근데 둘 다 효율 등급에 관한 것만 4과목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증제도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기관,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든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업무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이에요.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시험범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에너지 효율 설계 이해 및 응용이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의무사항, 권장사항 쭉 냉난방 용량까지 나와요. 근데 사실 3번부터 요 지금 보여드린 3번과 6번은 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다 포함된 아주 국부적인 내용이에요. 표 하나의 값이라든지 이 3번과 6번은 결국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다 포함된 내용이고, 제가 요거를 따로 또 뽑아봤는데 운영 규정,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일반, 의무사항, 권장사항, 그 다음에 에너지 성능 지표. 에너지 성능 지표가 이 출제 기준에는 따로 뽑아져 있지 않은데 실제로 에너지 성능 지표라는 EPI 표도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제 구분을 한 이유는 워낙 성능 지표에서 시험이 집중적으로 깊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뽑아봤고요. 크게 봤을 때 효율 등급 인증 업무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EPI의 성능 지표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도서 분석 능력이죠. 도서 분석 능력은 실제 뭐 필요한 서류라든지를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기 문제에서는 실제 도면을 주고 도면을 해석하고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서 분석 능력에 관한 항목이 있고요. 4번 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 평가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광범위한 얘기라 결국 1, 2, 3번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지금까지 3번 진행이 됐었죠. 13년도에 민간 필기가 있었고 15년도 국가 1회 필기, 16년도 국가 1회 필기. 보시면 첫 번째 3문제, 4문제, 5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 항수가 늘어났냐 하면 인증에 관한 규칙이 한 문제씩 나왔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각 필기 시험에서 인증에 관한 규칙은 매번 한 문제씩 나왔고요. 인증 기준도 매번 한 문제씩 나왔어요. 운영 규정은 늘어났어요. 문항수가. 이때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16년도 필기에서는 운영 규정에서 세 문제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험의 방향이 운영 규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운영 규정 내용 굉장히 적어요. 10페이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필까지 합치면 뭐 많은데 프로필은 어쨌든 표고 일반 규정만 봤을 때는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규정인데 이제 프로필에 대해서도 나오니까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부분, 시험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운영 규정이라는 거. 운영 규정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리고 뭐 실제 업무를 하시거나 할 때 여기서는 안 나오는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매년 한 문제 한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1, 2, 3번은 거의 딸딸딸 외우시면 돼요. 예. 사실 1과목 제가 딸딸딸 법규 과목 외우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이 정도는 딸딸딸 외우실 수 있어요.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광범위하죠. 이거는 조금. 위에 1, 2, 3번 운영 규정까지는 내용이 심플하고 부분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기도 쉬워요. 근데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내용도 많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 기준 자체는 이제 여러분
건축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 에너지 절약 계획서 작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기준이죠. 기준. 이제 법제처에서 들어가서 보면 행정규칙에서 검색하셔야 돼요. 법령에서 검색되지 않고 행정규칙 가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 사항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이 성능 지표라는 것도 결국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의 일부라는 거, 일부의 서류라는 거. 그래서 이 두 번째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비중이 제일 높은데 어떻게 나오냐를 봤더니 일반 사항, 기준의 일반 사항이라든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5문제, 3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의무사항, 권장사항, 뭐 건축의 의무사항이 아닌 거, 기계의 권장사항이 아닌 거, 아니면 뭐 심지어 전기의 의무사항을 다 쓰시오. 실기시험에서 그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 문제도 3문제, 1문제, 3문제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의무사항, 권장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의무사항, 권장사항 그냥 다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시는 거. 그 다음에 뭐 3, 4, 5, 6은 굉장히 국부적인 내용인데 열관료 계산이라든지 냉난방 용량 계산은 이 에너지 과목에서 나온다기보다는 환경 과목하고 설비 과목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설비에서 냉난방 용량 계산하는, 부하 계산하는 게 설비 과목에서 나오고 있고 열관료 계산은 뭐 2과목, 3과목, 4과목 어디서든지 다 나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굳이 4과목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계산 문제라고 하면 EPI. EPI가 건축기계, 전기, 신재생까지 해서 각 항목별로 점수를 주고 있어요. 점수를 줘서 건축물의 에너지 기본 점수, 허가 단계에서 얼마를 맞아야 된다는 기본 점수를 주고 있는 평가 방법인데 이 점수 계산하는 게 3문제, 6문제, 5문제. 필기시험은 20문제거든요. 20문제에서 5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아까 위에서 인증에 관한,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문제가 5문제 나오고 성능지표 문제가 5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요거 2개만 합쳐도 10문제가 되죠. 반 이상이 요 기준과 에너지 성능지표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여기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범위는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내용 문구 하나는 정말 곱씹어서 이 말이 뭘 뜻하는 건가. 외우기는 쉬워요. 그 범위가 좁기 때문에 외우기는 쉽지만 내가 실제 도면에 적용할 때는 그 말이 어떻게 응용되고 적용하는 건가를 실제 아셔야지만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 개념을 확실히 모르시면 내가 문제를 맞게 풀었다고 해도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4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답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네가 맞았냐 내가 맞았냐 의견이 분분하죠. 답이 없는, 그러니까 처음 본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문제, 0문제, 1문제라고 하는 거는 요 도면 분석해서 풀 수 있는 문제. 도면을 분석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좀 어렵고 그건 이제 실기에서 많이 나오고 필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어느 항목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냐 아니면 거꾸로 뭐 이번에 나왔던 게 수변전 설비 단선 결선도라는 그 전기 도면 하나를 지칭을 하고 그 도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항목이 EPI 표의 항목을 어떤 걸 평가할 수 있냐 그 도면을 가지고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거는 또 암기로도 커버가 되는 문제죠. 요거는 실기 출제 기준이에요. 앞에서 다른 과목 시간에 실기 출제 기준을 보여드렸었는데 실기 출제 기준 중에서 지금 박스로 쳐져 있는 거 11번부터 14번까지 이 박스로 쳐져 있는 게 저희 4과목 에너지 과목에 해당하는 출제 기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닝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의무사항과 에너지 성능 지표 EPI라고 하는 거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절차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효율 등급 인증에 관련된 게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제일 처음 1, 2, 3번에 보여드렸던 운영 규정까지 담고 있고요. 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도면의 이해도 앞에서 봤었죠. 그리고 굉장히 출제 기준이 광범위하게 나오죠. 실기 출제 기준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뒤에가 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예요. 다른 번호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저희는 실무를 안 해봤잖아요. 사실 그 필기 시험에서는 이론만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무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죠. 그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가 사실 깊게 내려면 도면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국가 1회 실기. 국가 1회 실기가 총 11문제가 나왔어요. 11문제 중에서 지금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5문제가 나왔는데 점수로 보면 100점 만점 중에 53점이죠. 53%가 에너지 과목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실기에서. 그 분류를 해보면 5문제 중에서 의무사항 EPI라고 하는 그 표에서 3문제, 효율 등급, 인증 기준, 인증 규칙, 운영 규정에서 2문제. 그래서 요거 뭐 5문제가 53점이니까 한 문제당 평균 100점이 11점이었다. 조금 국가 1회 실기에서 굉장히 종합적인 고득점 문제가, 그러니까 고득점 배정이 된 문제가 한 문제 있었어요. 재작년 실기에서, 15년도 실기에서 이따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종합적으로 나와서 저희도 예상을 못했었고 그 문제가 정말 실무에 적합한 문제였구나. 저희가 이제 제가 사견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은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컴퓨터가 계산을 하지만 저희가 도면을 보고 하나씩 도면에서 입력을 해주거든요. 그 입력된 값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이 평균 100점, 11점보다 높은 문제 하나가 국가 1회 실기 때 나왔었는데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소요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계산 문제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중에 어떤 수험서에도 그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15년도에는 당락을 결정했었던 문제였죠. 그래서 16년도에는 그 문제와 유사하게 또 대비를 했는데 사실 16년도에는 설비 과목에서 굉장히 배점이 높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설비도 뭐 당연히 실기 대비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문제고 에너지 과목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응용까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국가 2회 16년도 실기 문제를 보면 문제 수는 15년도에 비해서 한 문제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이제 총 문제 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실기는. 총 12문제 중에서 6문제가 이 에너지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배점은 29점으로 많이 낮아졌죠. 왜냐하면 15년도에는 그 배점 높은 종합적인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는데 그런 문제가 빠졌어요. 그냥 EPI 기계에 관한 계산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점수 배점이 좀 낮아졌죠. 그래서 보면 의무사항 EPI를 물어보는 게 5문제로 많아졌고
효율 등급에 관련된 게 한 문제당 평균 배점은 5점. 사실 16년도 실기를 분석해 보면 에너지 쪽에서는 점수를 그냥 주려고 했구나.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15년도와 비해서 16년도 실기는 설비 쪽에 많이 치중이 됐었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분석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다른 평가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워낙 시험 범위가 광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은 정말 필수적인 건데 선택을 하실 때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 제가 선택한 걸 말씀드리면 저는 EPI 표를 보고 선택을 했어요. EPI 표를 보면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 대해서 각 항목들이 있어요. 항목. 그 항목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출력하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A4로 출력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A3로 출력해서 보고 계셨었는데 그걸 출력해서 그 항목에 나오는 용어를 선택했어요. 그 항목에 나오는 용어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 용어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환경 과목을 공부했고 설비 과목을 공부했다는 거죠. 환경 과목과 설비 과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비전공자가 어떤 용어가 핵심 키워드인지 어떤 용어는 몰라도 되는 건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EPI 표에 나온 각 항목의 용어들로 했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 환경 과목에서도 분석해 주셨듯이 2과목과 4과목, 3과목과 4과목 연계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과목을 넘나들면서 나와요. 필기 문제에서. 그럴 때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EPI 표라는 거죠. EPI 표에 나오는 실제 뭐 전열교환기라든지 외기냉방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이 거기 나오는데 그게 실제 실기시험에서도 문제화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심화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에 대해서 이론을 깊게 공부하셔라. 적어도 EPI 표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출제 기준에 나오는 건물 에너지 효율 설계 이해 및 응용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제가 계속 EPI 표를 말씀드렸는데, 이 표가 EPI 표예요. 일부. EPI 표의 건축 부문의 일부 표죠. 일부 표인데, 이 표를 주어지고, 처음에 민간 시험 때는 이 표를 주어지고, 건축 부문 외벽 평균 열과율 점수 계산해라. 외단열 공법 점수 계산해라. 기계 부문의 뭐 열원 설비와 송풍기의 효율에 대한 점수를 계산해라. 도면이 이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도면이 10장 정도 나왔어요. B4 사이즈로 도면을 주고 실제 실무처럼 문제를 냈죠.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점수를 각 항목별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던 거죠. 배점을 보면 이제 세 가지를 물어보고 15점짜리였고요.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이 에너지 성능 지표라고 하면 기본 배점, 배점이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점수를 계산하는 건데 민간 때는 이 표를 주어졌어요. 주어지고 계산하는 거였는데도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도면을 이제 분석하는 데서. 근데 국가 1회 때는 안 주어지는 게 있어요. 안 주어지는 게. 여기 기본 배점만 주어졌거든요. 기본 배점. 기본 배점만 주어지고 배점을 안 주어지고 평점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사실 조명밀도 계산하는 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 배점표를 모르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를. 또 암기력 테스트가 들어간 거죠. 국가 1회 7기 때부터 암기력 테스트가 들어가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굳이 EPI 표에 나온 이 구간별에 대한 배점 구간을 다 외워야 되냐. 사실 그걸 외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그거는 못 외우고 사실 이 실무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도 그 표를 보고 점수를 계산하고 있지 이 표 자체를 외우기는 힘든데 표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작년도 국가 2회 시험 문제에서는 문제가 필기 때부터, 좌측에 있는 게 필기죠. 필기 때부터 평점을 물어봤어요. 평점은 기본 배점 곱하기 배점이거든요. 근데 기본 배점도 안 주고 배점도 안 주고, 아까 15년도 실기에서는 그래도 기본 배점 표는 줬어요. 배점 표를 안 줬지. 근데 여기서는 기본 배점, 배점 표를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다 했어도 그 표를 깡그리 외우고 있지 않으면 실제 점수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뭐 복합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필기 시험만 봤을 때는 16년도 작년 필기 시험이 제일 난이도가 높았어요. 법규 때문에도 높았다고 하지만 사실 에너지 쪽도 너무나 이런 문제가 몇 문제 나왔기 때문에 기본 배점과 배점을 하나도 안 주고 문제를 풀려고 해서 많이들 떨어지셨죠. 그래서 이때 합격자가 많이 낮았었죠. 그리고 요 우측에 있는 시험은 마찬가지로 기본 배점, 배점 다 안 주고 구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과목은 기준, 의무사항, 권장사항, EPI는 항목, 기본 배점, 배점을 모두 암기해야 했었어요. 이게 작년 필기 시험을 본 결과였어요. 모두 암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4과목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거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죠. 그러면 암기 안 하고 떨어지실 거예요. 시험이 암기해야 풀 수 있게 나오는데, 그래서 암기를 다 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암기해서 또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암기를 해결이 되고 응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암기를 하라고 문제를 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수험생들도 다 암기를 했죠. 합격하실 분들은 달달달달 암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16년도 실기에서 기본 배점, 배점을 모두 주어졌어요. 완전히 시험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은 해에 1차 시험에서는 2개 다 암기하라고 문제가 나오고 실기에서는 다 주어지고,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외우신 분들이 뭐 외운 보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다 공부는 더 많이 하셨겠죠. 외우신 분들이. 그래서 사실 17년도 새로 시험 볼 때 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실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요렇게 된 배경이라든지 조금 제가 추측을 해보면 민원이 일단 많이 들어왔어요. 요 필기 시험이 끝난 다음에 모두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문제 나온 거에 대해서 국토부랑 공단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죠. 평가사가 단순 암기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되냐, 표에 나온 거를. 다른 국가에서는 오픈북을 해서 문제를 시험을 본다고 하잖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근데 이렇게 표를 아는 걸로 인해서 판단을 꼭 가름을 해야 되겠느냐, 민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빠진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여태까지는 EPI 표에서 정량적 평가를 정성적 평가를 했죠.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 정성적 평가를 하던 게 올해부터 에너지 소비 총량제라고 해서 정성적 평가로 바뀌고 있어요. 올해부터 점차로 바뀔 거예요. 효율 등급 인증 업무와 마찬가지로 그 ISO 13790이라는 국제 규격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한 건물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 소요량이 얼마인가를 판단을 하면 EPI 표 제출이 제외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방향이 소요량 평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EPI 표가 중요성이 점차 떨어지죠. EPI 표를 점차 이제 없애고 소요량 평가, 효율 등급 평가하듯이 프로그램으로 평가해서 최고 맥시멈
얼마까지 소요량을 쓸 수 있다라는 기준 안에 들어가면 허가 단계에서 패스를 해주겠다는 거죠. 정책적인 게 바뀌기 때문에 이 EPI 표 자체를 외우는 문제가 안 주어지고 그냥 표가 주어지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실 암기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뭐 국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합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외우고서 그냥 표가 주어지면 합격하는 거고 안 외웠는데 표가 안 주어지면 떨어지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 거는 힘드시더라도 내가 이 정도는 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또 외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분류를 계산 문제와 계산 문제가 아닌 걸로 나눠봤어요. 계산 문제라고 하면 EPI 표 점수 계산하는 게 문제예요. 점수. 근데 점수를 계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 배점 구간에 해당하는 걸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와 건축, 신재생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점수를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산 외 문제. EPI 표에 대해서도 계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표 자체를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표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준에서는 다 계산 외 문제가 나오고 있죠. 계산 문제를 각 시험 때부터 필기, 실기 구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4년도 필기에서는 계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실기 때부터 계산 문제가 나왔죠. EPI표 계산 문제가. 근데 이때는 기본 배점, 배점을 다 주어주고 계산하는 거였고요. 필기 때 계산 문제 하나 나왔고 실기 때 계산 문제 나왔어요. 근데 15년도 실기에는 기본 배점은 주고 배점을 안 주고 계산하는 문제였죠. 근데 필기에서 나온 이 문제는 기본 배점, 배점을 하나도 안 주고 다 외울 수 있어야만 푸는 문제가 나왔고요. 실기 때도 외우지 않고 주어졌고요. 이 앞에서 본 거는 건축 부분이고 이건 이제 기계 부분이에요. 기계 부분. 기계 부분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필기, 실기에서 계산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3과목 시간에 공조 설비, 여론 설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 실기 때는 냉방 설비 효율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기 부문. 전기 부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 기계보다는 좀 더 단순해요. 계산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전기에서 나오면 계산 문제는 반드시 맞으셔야 돼요. 이게 복잡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전기는. 그래서 요거는 다 맞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 외 문제.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계산 문제는 꼭 맞으셔야 되고 계산 외의 문제가 좀 더 어려워요. 이거는 기본 개념하고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EPI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암기 필요. 그 다음에 기본 배점의 적용, 미적용 여부, 배점의 부분 배점 적용 여부, 최소 배점 기준. 그 다음에 뭐 기준에 대한 심화 이해 해서 쭉 도면과의 연계까지 나오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했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외의 문제를 보시면 이게 첫 번째 EPI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하는 문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목에 대한 이해. 이거는 이제 기본 배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적용과 미적용, 뭐 배점이 큰 항목이 뭐냐. 굉장히 단순한 문제죠. 그 다음에 배점에 대해서 물어봐요. 부분 배점, 최소 배점. 요거는 마찬가지로 배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고요. 이제 네 번째, 기준에 대한 심화 이해. 15년도 실기가 어려웠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배점과 기본 배점을 안 주어진 것 외에도 이렇게 도면을 이용해서 용어의 정의부터 도면 보는 것까지
5가지를 제시하라고 한 거는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 효율 등급 평가라고 하는 게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기준, 인증 규칙, 운영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요 키워드는 인증기간, 운영기간, 업무 플로어, 인증 기준, 인증 대상, 인증 평가, 인증서. 이제 요 용도 프로필과 기상 데이터는 운영 규정에 나오는 키워드예요. 운영 규정. 운영 규정에서 용도 프로필과 기상 데이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실기시험. 15년도 실기시험에 나왔던 종합적인 문제가 이 개념을 알고서 응용까지 했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요게 민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15년도 실기 때 종합적인 문제예요. 용도 프로필, 운영 규정에 나오는 용도 프로필이고요. 요런 건 이제 단순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방안 말씀드릴게요. 학습 방안은 크게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효율 등급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법령을 보시면 돼요. 법령이 2015년 1108호라고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고 사실 요거 들어가서 보시면 요 다음 게 있어요. 16년도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을 보시면 안 되는 게 그 법령은 시행 날짜가 6월 20일부터예요. 근데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일 확률이 높거든요. 예년에는 대부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험 고시일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15년도 1108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6월 20일 이전에 공고가 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험서는 뭐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거고 이제 해설서라고 해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면 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대한 해설서가 올라와 있어요. 1108호에 맞춰서 그 해설서에는 기준 내용을 더 심화해서 풀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해설서도 뭐 시험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재죠. 그 다음에 효율 등급에 관련된 규칙은 기준, 규칙, 운영 규정이 있는데 운영 규정은 지금 올라와 있고요. 2016년도 3월 2일자로 올라와 있고 요 인증 기준과 규칙은 올해 1월에 고시될 예정이에요. 이거는 고시되면서 바로 시행이 될 거예요. 요게 왜 바뀌냐면 올해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 인증이 의무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보시고 17년도에 올라오는 게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될 거라는 거. 또 학습 방안은 이제 이 4과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총망라한 종합과목이라는 거. 반복 학습. 처음에는 넓게 점차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하고 용어의 정의를 곱씹어 의미를 되새긴다. 그 다음에 에너지 성능지표 항목은 암기하고 실기 대비하여 각 항목의 이론 및 계산 방법을 숙지해라. 시험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묻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희는 범위는 적지만 별표라든지 주석,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와 주석에 있는 것들이 다 시험 문제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완벽히 이해하고 응용 가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건 3과목도 해당되겠죠? 계산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손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요 뒤에는 이제 기출문제들 올려놨는데 같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